여러분들과 삼각함수 개념 중 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의 길이와 각도를 합쳐놓은 말이고요. 호라고 하는 것은 중심각과 반지름의 영향을 받는 원주의 일부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반지름 R과 각도 세타로 이루어져 있는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 중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각도법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법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60도 원을 360등분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각도법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도, 분, 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 분, 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60분이 1도, 60초가 1분. 우리가 시계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 분, 초라고 하는 그 각의 크기를 재는 용어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각도법 60분법 말고도 이런 용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이라고 하는 법은 이 각도법은 직각을 90등분 한 것이고요. 왜? 원을 360등분 했으니까 직각을 90등분 한 것이고, 이 그레디언이라고 하는 저 각을 재는 방법은 직각을 100등분 한 각의 크기를 재는 용어입니다. 단위입니다. 그레디언이라고 하는 거를 100등분을 직각을 100등분 했을 때 나타내는 용어를 가져온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끓는 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끓는 점 100도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단위를 10, 100, 1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직각을 100등분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했고, 하지만 우리가 이 단위를 처음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각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성질을 탐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각도법을 우리가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거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여기는 60도이고요. 여기에서는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약 66.36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각의 크기를 다 합쳤을 때 180도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질 수 있게 각을 정한 거고, 삼각형의 크기를 180도로 이야기한 평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봤었는데요. 그런 걸로 우리가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도법을 가져다가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일단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각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때 각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각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60분법, 원을 360등분 한다고 했죠. 아니면 직각을 90등분 한다고 했는데, 호도법의 기준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인 그 특정 각을 가져다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그 특정 각을 가져다가 우리가 단위로 볼 겁니다. 그때의 단위를 알파도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호도법은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와 뭐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루는 중심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볼게요. 알파도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중심각의 크기가 일정해야 우리가 단위 1이라고 하는 그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정한가에 대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도라고 했을 때 중심각의 크기, 그런데 이 중심각이라고 호에 대한 성질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냐면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어떤가요?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다시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알파도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가 r입니다. 그러면 360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걔는 어떻게 돼야 되죠? 2파이 r이라고 하는 원주가 되어야 되죠. 알파도일 때 호의 길이, 여기는 호의 길이, 얘는 원주 2파이 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도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볼게요.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은 360도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고, r 약분하고 2 약분하고 나면은 알파도라고 하는 거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 1592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각도죠. 약 57.3도 정도 됩니다. 약 57.3도 정도 되고요. 그때의 그 알파라고 하는 이 각도를, 57.3도라고 하는 이 각도를 1 라디안, 영어로는 라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57.3도니까는 어때요? 일정한가요? 일정하네요. 일정. 그러니까는 그거를 1 단위로 사용해서 각의 크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와 각도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고,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루는 중심각의 크기를 1 단위로 사용해서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각의 크기 알파라고 하는 1 라디안, 알파라고 하는 이 각도가 1 라디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용합니다. 원의 성질을
탐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각도법으로도 계산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의 성질을 탐구하는데 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라서 원의 성질을 탐구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배우지 않지만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 또 식을 표현하는데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이 식을 표현하는데 간편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후에 배우는 내용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후에 배우는 내용보다는 미분과 적분을 계산하는데 식이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호도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도법에 대한 계산들을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각도의 호도법을 바꾸는 것들을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이라고 하는 교과를 배울 때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있는 저겁니다. 가장 잘 알아야 될 거는 알파도라고 하는 게 파이분의 180도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영어로는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라디안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단위는 생략 가능이라고 이름을 약속을 붙여놨습니다. 왜? 많이 쓰이니까 저거를 생략하고 쓴다 이거죠. 상용로그처럼, 마치 상용로그처럼. 됐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1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이 파이분의 180도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양변에 똑같이 곱하면 파이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몇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80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양변에 180으로 나누면 1도가 얼마인가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여기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혹시 개별적으로 하거나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파이라고 하는 값이 3.14159라고 이렇게 무리수라고 배웠는데 왜 파이를 가져다가 180도라고 계산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의 선배들이 삼각함수를 배웠을 때 파이의 값이 3.14159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왜 180도 3.14하고 180도하고 전혀 다른데 왜 저거를 저렇게 계산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아닙니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그 값이고, 1라디안이 아까 얼마라 했어요? 57.3도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57.3도 곱하기 3.141591을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약 18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도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재는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상용로그처럼 생략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파이를 18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어떤
r인 거지 파이 라디안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파이가 왜 180도인가요?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 또는 사람들은 이 삼각함수 호도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180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건지. 원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부채꼴도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채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여기 각도를, 여기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여기를 R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여기를 세타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넓이를 S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 각도를 알파, 여기 각도를 R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타라고 하는 각 중심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호의 길이가 바뀐다고 했고, 그게 360도, 우리는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니까요. 이 파이, 아까 파이가 얼마라 했어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했죠. 360도 대신에 이 파이 라디안이 얼마예요? 360도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2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파이 r이라고 원주 그대로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거 계산해 볼게요. 2파이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r 곱하기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2파이 약분하면 L이라고 하는 값은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되는가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세타가 뭐라고요? 각도가 아닌 라디안이라고. 됐죠? r 세타라고 하는 저 세타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부채꼴의 넓이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도 부채꼴의 넓이 뭐에 비례해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크기에 비례.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각도일 때 넓이가 S이면 2파이 360도일 때는 얼마예요? 파이 R제곱이라고 원의 넓이 쓸 수 있죠. 그럼 얘도 그대로 쓸게요. 2파이 곱하기 S는 파이 R제곱 곱하기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파이 약분할 수 있으니까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있는 세타가 뭐라고요? 라디안 값이라고요. 됐죠? 또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거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라고 표현을 할 텐데, 아까 360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2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세타도 그냥 세타 라디안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2파이 없어지니까 L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죠. S라고 하는 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360도를 뭐라고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거고, 세타도
세타 라디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약분하고 나면은 S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런데 아까 R 세타라고 하는 게 L이라고 했으니까 S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2분의 1 R L 이라고. 됐죠? 여기도 같이 써볼까요? 다시 2분의 1 R L 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원에서 사용할 때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삼각비를 처음에 배울 때 사인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배울 때 우리가 지금 삼각비는 삼각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산할 때는 각도로 많이 계산을 하겠지만 나중에 미적분으로 넘어가거나 삼각함수의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사칙 연산들을 배울 때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아마 많은 계산들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죠? 그래서 호의 길이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부채꼴의 넓이 2분의 R 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요? 요것들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질문 상용로그처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혼란스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30도, 45도, 60도 이거를 라디안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아까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는 거야 우리? 파이 라디안이 얼마라 했어요? 180도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라디안 대신에 생략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쓸 거고, 그럼 30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고, 45도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로 나누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고, 60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되는가요?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것에 맞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됐는가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인 6분의 파이가 뭐라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라고 하는 거. 코사인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라고 하는 거.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루트 3 아니죠? 죄송합니다. 1, 루트 3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다가 꼭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거. 사인 3분의 파이가 파이 180 곱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60도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는 것들을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달 정도 연습을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긴 한데
시험 기간에 어차피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된 것들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 아침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안 써보고 나서 잘 모르겠어요,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마무리해봤고요. 문제풀이